사암심을 배워서 잘 익혀두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암심법에 수록된 유일한 경전 사암노인 친구 요결의 내용을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사암심 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심 아카데미. 요결의 임상편은 모두 4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밑에 치병문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면서 요결을 공부했었습니다. 의과학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제1장 중북문 다 마치고 몇 달 전에 서울 종로에서 매달 열리는 병증 상담 세미나에서 책거리까지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또 사암심 아카데미. 우리 학교에 원로 회원님 중에요, 김성일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암심법 TV의 동영상을 모두 주제별로 색인화 작업을 해놓았어요. 당신이 공부할 때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다시 또 그 어떤 챕터 찾아서 공부하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정리하다 보니까 제40장 비통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더나. 그래서 이거 보충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는 특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통문은 길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전체 내용을 새로 업로드합니다. 요결의 목차를 좀 볼까요? 제40장 비통문은 1. 비색, 2. 비멸, 3. 비뉴욕, 4. 비치, 5. 비체, 6. 병원 및 증치개론, 7. 사암도인의 비통문 임상경험리. 이렇게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챕터 비색, 이거부터 봅니다. 견증, 문자 그대로 코가 막힌 것, 요법, 폐한인지라 태백대운을 보하고 소부오제를 사하라. 문자 그대로 코가 막혔다. 만성비염, 급성비염, 그리고 만성부비동염 등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이죠. 코로 숨을 못 쉬어, 코가 막혀서. 폐한인지라, 이것은 오타예요. 요결이 처음에는 사암도인께서 쓰시고 그리고 그것은 필사본으로 계속 전사되어 내려왔는데 폐열인지라, 이것이 오기, 오타로 인해서 폐한인지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암도인 친구 요결을 읽으실 때 요법 폐한인지라, 이것은 폐열인지라로 바꾸세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왜 폐정격으로 치료했을까요? 그것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사암도인의 비통 임상 경험례에서 두 번째 임상례. 한 남자가 나이 20에 코가 막힌 지가 이미 10여 년인데 듣건대 홍역 후에 족풍으로 해서 착한 것이라 하므로 폐정격을 썼더니 1도에 낫더라. 나이 20살이에요. 그런데 10여 년 전이니까 10살이죠. 10살에 처음에는 급성비염에 걸린 거예요. 급성비염? 그렇습니다. 코감기가 급성비염이에요. 그리고 감기는 코감기 또는 기침감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 중에 코감기가 급성비염입니다. 급성비염을 처음에 알았다가 이것이 나중에 만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되도록 코로 숨을 못 쉬고 이렇게 입을 해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홍역 후에 촉풍으로 해서 찾겠다. 한 자료에 의하면 홍역에 감염되면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은 귀 감염이나 급성 부비동염과 같은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홍역은 폐렴, 뇌염, 부비동염을 포함한 2차 세균 감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역을 앓는 중에 급성 비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급성 부비동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끔하게 치료가 안 되면 만성화되지요. 그런데 사암도인의 임상례를 보면 때린데 또 때린 거예요. 맞은데 또 맞았어. 홍역 후에 촉풍으로 해서 착한 것이라 하므로 홍역을 앓는 중에 급성 비염이었는데 또 이어서 독감 또는 감기 걸린 거예요. 감기나 독감 후에는 급성 비부비동염이 흔히 발생합니다. 급성 비부비동염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뺨, 눈 또는 이마 주변의 통증, 부기 및 압통, 코막힘이나 콧물, 후각 감소, 코가 막히니까 냄새를 못 맡지, 코에서 녹색 또는
노란색 점액이 나온다. 발열. 그런데 이 발열은 만성화되면 없어요. 급성에서 나타납니다. 한 남자가 나이 20에 코가 막힌 지가 이미 10여 년인데 급성 부비동염이 만성 부비동염이 되었다. 만성 비부비동염의 면역 결핍 자료에 보면 만성 비부비동염은 높은 연간 치료비를 초래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면역 결핍은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며 특히 약물 및 수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면역 결핍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강 내에 그리고 폐강 내에 면역력이 약하면 이것이 만성화돼요. 이런 경우엔 온갖 약을 써도 잘 안 낫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수술해도 또 재발해 또 재발해 그렇습니다. 면역 결핍, 면역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폐정격인가? 먼저 임상례에서 폐정격을 썼더니 1도에 낫더라. 이것은요 단 한 번의 시술로 폐정격 시술로 완전히 싹 없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일단 코가 뻥 뚫렸다. 그리고 3사는 일단 코로 숨을 쉬게 해주신 후에 계속해서 나을 때까지 폐정격을 적용해서 기저질환을 완전히 없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폐정격인가? 부비동 감염, 염증 및 천식이라는 자료에서 보면 폐와 만성 부비동염은 호흡기가 단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비동 염증은 염증 신호와 감염성 병원균이 폐에 도달하여 천식이나 폐렴과 같은 하부 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신체의 감염 퇴치 및 농축된 점액 제거 능력이 저하되어 두 질환 모두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저 면역 결핍이나 천식과 같은 질환은 만성 부비동염과 하기로 질환 모두의 흔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듯 비강, 부비동 이것은 폐와 한 몸이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잖아요. 코는요 폐의 부속기관이에요. 폐 따로 코 따로 그렇게 별개의 기관이 아닙니다. 폐의 면역력이 약하면 부비강에도 병이 생기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부비강의 면역력이 약하면 또는 병이 생기면 이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폐에도 병증이 파급될 수 있다. 만성 비염은 천식 발병 위험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비염은 천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강해서 종종 통합기도 질환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코와 폐가 하나의 기능적 호흡 단위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공통된 연증 과정과 기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비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천식 동반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정격을 쓰면 폐강과 비강, 부비동의 면역력이 회복이 돼요. 부비동의 농축된 점액 제거 능력이 회복이 돼요. 그렇습니다. 폐에는 체액성 면역력이라는 아주 훌륭한 면역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폐의 부속기관인 코에도 체액성 면역력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 여러 면역세포들이 또 비강과 폐강의 면역을 담당하죠. 그런데 그 면역력이 저하된 게 폐허증, 그래서 폐정격을 적용했다. 그런데요, 발전된 의학관으로 보니까 폐정격과 함께 대장정격을 병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림프 면역은 부비동 내 체액 및 노폐물 제거를 관리하여 만성 비부비동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장애는 질병의 지속성에 기여합니다. 즉 만성화에 기여합니다. 만성 부비동염에서 림프관 배액이 부족하면 염증 그리고 체액 축적 그리고 잠재적으로 비강 용종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림프관은 면역세포 이동과 항원 샘플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림프관 기능 장애는 병원균과 노폐물 제거를 저해하여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강용종 이것은 비통문의 네 번째 증 비치, 코에 폴립이 생기는 것 같은 증이거든요.
이것은 비치증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폐정격을 쓰면 폐강, 비강의 면역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찐득찐득한 고름, 이 고름은 세척을 해야 돼요. 일단 버려야 돼요. 그건 림파틱 시스템이 한다. 림파틱 면역 시스템이 깨끗하게 배출시키고 또 다시 고이지 않도록 면역력을 발휘한다. 삼침의학에선 대장정격을 쓰면 림프 면역력이 회복된다.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폐정격 그리고 대장정격 씁니다. 인용한 자료들에서 보시듯 이 만성화된 부비강염, 이 부비동에 이렇게 찐득찐득한 코가 잔뜩 끼어 있는 것, 농축이 된 것, 축농이 된 것, 이것 수술로 빼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안 고이게 하는 건 아니잖아. 폐정격 그리고 대장정격 쓰면 청소도 하고 다시 안 생기게도 한다. 삼침 쓰면 낫습니다.